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솔직히 이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리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저처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부산의 조용한 주택에서 자랐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평범한 집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빠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반찬 가게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서연 언니라는 17살이나 많은 언니가 있었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연 언니를 언니라고 불러왔어요. 언니는 마치 두 번째 엄마 같았어요. 제가 말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제 옆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첫날 저는 너무 떨려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는데 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제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지은아 언니가 있잖아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 아직도 기억나요. 언니는 저를 위해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름방학 때는 바닷가에 데려가주고 제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수건을 데워서 제 이마에 얹어주곤 했죠. 저는 그냥 이게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평범했고 행복했어요. 아빠의 철물점엔 늘 기름 냄새가 났고 엄마의 반찬 가게에는 갓 무친 김치 향이 퍼졌죠. 저녁이면 내 식구가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저는 그 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어린 시절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억들이 몇 개 있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일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퍼즐 조각 같아요. 어릴 때 집에서 놀다가 문득 들은 목소리가 있어요. 밤이 깊은 시간 엄마랑 아빠가 주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던 중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애가 알아선 안 돼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괜히 방 안에서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또 한 번은 서연 언니가 몇 달 동안 집에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언니가 서울로 학원 다니러 갔어 라고 했지만 그때 언니는 겨우 20살이었고 가족 모두 그 이야기를 굳이 더 묻지 말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철없이 언니 언제 와? 라고만 물었고 엄마는 곧 온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리고 기억나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제 얼굴을 보고 속삭였어요. 아유, 서연이가 키운 티가 난다니까. 저는 어렸을 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학교 행사 날이었는데 엄마 대신 서연 언니가 와서 학부모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너네 언니 왜 왔어? 엄마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근데 너네 언니 엄마 같아.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왜 언니는 늘 언니 이상이었을까? 그런 기억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였던 저는 그저 모든 가족이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죠. 그 작은 조각들은 그때는 아무 의미 없었지만 몇 년 뒤 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단서들이었어요. 25살이 된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한테 책을 추천해주는 일은 제 성격에 잘 맞았죠. 덕분에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자랐지만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고 이제는 부모님 집에서 완전히 독립해 살고 있죠. 부모님이 가끔 전화를 해서는 밥은 먹고 다니냐 집세는 괜찮냐 하고 물어요. 늘 그런 일상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서연 언니의 연락은 조금 달랐어요. 언니는 여전히 제게 과할 정도로 신경을 썼어요. 퇴근하면 지은아 오늘 뭐 먹었어? 감기 안 걸렸지? 돈은 괜찮아? 하고 묻는 전화가 거의 매일 왔죠. 처음엔 그냥 언니가 원래 다정하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퇴근 후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을 하고 늦게 귀가했는데 서연 언니에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들어갔어. 저는 웃으면서 언니 나 이제 25이야.
나도 내 삶이 있거든 하고 장난처럼 말했죠. 근데 언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알았어. 그래도 조심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묘하게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의 목소리엔 어떤 애틋함이 담겨 있었고 때론 설명할 수 없는 슬픔까지 느껴졌죠. 그리고 매번 제가 집에 내려가면 언니는 나를 안아주며 꼭 눈물을 글썽겼어요.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저는 웃으면서 언니 왜 또 울어? 난 매번 보는데.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바라보는 걸까? 그냥 언니의 사랑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의문은 가볍게 스쳐갔어요. 하지만 곧 그 의문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문을 열기 시작했죠. 작년 겨울이었어요. 도서관 연말 정리 때문에 며칠간 휴가를 받았고 오랜만에 부산 본가에 내려갔죠. 엄마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지은아 내 방 좀 치워라. 먼지 쌓여 있더라 하셨고 저는 웃으면서 네 알았어요. 하고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엔 대학 때 쓰던 책 서랍 안엔 어릴 때 그렸던 낙서장 다 그대로였어요. 정리하다가 오래 안 열어본 붙박이장 맨 위 칸을 열었어요. 거기엔 먼지가 소복히 쌓인 낡은 박스 하나가 있었죠. 뭐지? 호기심에 박스를 꺼내자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앨범을 펼치니 제가 아기였을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저를 안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 사진 속 여자는 서연 언니였어요. 뭐 언니가 나를 많이 돌봐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앨범 맨 아래 깔린 출생신고서와 산전진료기록부, 산부인과에서 쓰는 임신 기록 하운부의 안파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게이스 하고 내려앉았어요. 출생신고서에 적힌 모무 이름은 엄마가 아니라 서연.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잘못 본 건가 해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는데 지우지 못한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산전진료기록부, 임신 3개월, 7개월, 9개월 모든 이름 칸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말도 안 돼. 언니가 나를? 그 순간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뭐 찾니? 놀라서 급히 박스를 닫았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그냥 추억 사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런 서류가 있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서연 언니의 얼굴 서류에 적힌 모무 서연, 그리고 엄마의 무심한 목소리. 모든 게 엉켜서 저를 조여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정말 맞는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엔 엄마가 차려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지만 저는 젓가락조차 들지 못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평소처럼 TV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서연 언니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방에서 박스 하나 찾았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때 엄마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박스? 엄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손에 든 젓가락이 약간 흔들렸어요. 사진도 있고 출생신고서 같은 것도 있었어.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아빠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은아, 그건 그냥 오래된 서류야. 별 의미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왜 거기에 뭐 무이름이 엄마가 아니고 서연 언니로 돼 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피했어요. 아빠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뭐야? 대체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어요. 왜 그런 서류가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했어. 그때 부엌 쪽에서 가방을 메고 나오던 서연 언니가 멈춰섰어요. 제 말에 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네가 잘못 본 거야. 옛날에 뭔가 행정 처리하면서 이름이 헷갈렸나 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흔들렸다는 걸. 엄마, 저는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제발
솔직히 말해줘. 순간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곧 닦였고 엄마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너는 그냥 우리 딸이야. 그게 전부야.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던 서연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더 꽉 매더니 그냥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세 사람, 엄마, 아빠, 그리고 나. 그 사이엔 끝없는 침묵만 흘렀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제 마음속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뭔가 있다. 뭔가 분명히 숨기고 있어.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이상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에서 느낀 그 침묵,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서연 언니의 도망치듯 집을 나서는 뒷모습.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서울로 돌아와 도서관에서 일해도 마음이 계속 부산에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책을 정리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났죠. 와의 출생신고서에 언니 이름이 있었을까? 왜 엄마는 대답을 피했을까? 그러다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 놀리던 말, 야, 너네 언니가 너 엄마 아니야. 엄마처럼 굴던데. 그때 저는 그냥 장난치지 마 하고 화냈지만 속으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 엄마는 바쁘다며 못 오시고 서연 언니가 대신 왔어요. 언니는 제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고 운동장 끝까지 뛰어오면서 진짜 엄마처럼 숨이 가쁘도록 응원했어요. 그때 다른 엄마들이 언니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서연이 참 애를 친딸처럼 돌보네. 그 말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크게 울리는 걸까요? 또 기억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생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엄마보다 언니가 더 왕짱했어요. 지은아, 괜찮아. 혹시 아픈 데 있어. 언니는 약국에 달려가서 생리대를 사오고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죠. 저는 그냥 언니 너무 오버해 라며 웃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언니의 반응은 언니라기보다 엄마에 가까웠어요. 서울 자취방에 혼자 앉아 이런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의심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커졌죠. 언니가 정말 내 엄마일 수도 있나?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 손끝이 얼얼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은 뭘까? 내가 믿었던 모든 건 뭐가 되는 거지? 밤이 깊을수록 의심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저는 다짐했어요. 확인해야겠다. 더 이상 모른 척 못해. 며칠 동안 도서관 책꽂이 사이를 오가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확인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실을 알아내야 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됐어요. 하루가 갈수록 숨이 더 막혔고 가슴 한쪽이 눌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부산에 다시 내려갔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숨겨둔 이유가 있었죠. 저녁밥을 먹고 난 후 부모님이 TV를 보며 깜빡 졸 때 저는 살금살금 아빠 서류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죠. 보험 서류, 은행 통장 사본, 오래된 전기세 고지서들, 그리고 한쪽 구석 색이 바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 겉면에 개인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끝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20년도 넘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가 나왔어요. 이름 서연, 진료 내용 임신 5개월 초음파.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이 차갑게 얼어붙었죠. 그 순간 방문이 끼익 하고 열렸어요. 엄마였어요. 지은아, 거기서 뭐해? 저는 화들짝 놀라 봉투를 다시 밀어 넣었어요. 아, 그냥 옛날 서류 정리 좀 하려고. 엄마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만 쉬고는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부산에서 옛날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릴 때 저를 종종 봐주던 분이었죠.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머, 지은이구나. 오랜만이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언니가 집에 없던 적 있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이고, 지은아. 네가 이제 다 큰 애인데 사실 다 알 때가 됐지. 서연이가. 많이 힘들었어. 17살 때 배가 불러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 내 외할머니가 애써 덮으려고 했지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내 언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사실일까, 언니가 내 엄마라는 게?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이제 언니한테 물어봐야 해. 할머니 말이 맞는지, 내가 생각한 게 정말 맞는지.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서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오늘 시간대 할 얘기가 있어.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으로 올래? 라고 했어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 언니가 혼자 사는 곳은 깔끔했지만 묘하게 공허했어요. 문을 열어준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웃었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왔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불안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자마자 망설임 없이 꺼냈어요. 언니, 나 다 알아? 언니가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뭘 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한테 들었어. 언니, 17살 때 임신했었다고.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언니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아 무릎을 마주한 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아니 서연. 제발 말해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어요. 잠시 동안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죠.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뭐가 미안한데? 왜 미안한 건데 그냥 말해줘. 진실만 말해줘. 하지만 언니는 그날 끝내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안 돼. 그 말은 제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언니, 아니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해. 나를 더 이상 속이지 마. 문을 나서며 제 심장은 부서질 듯 아팠어요. 언니가 뒤에서 울부짖듯 말했어요. 지은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차가운 서울 밤거리, 혼자 걷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서연 언니와의 대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도 책을 정리하다 말고 멍하니 서 있거나 집에 돌아와도 TV만 켜놓은 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부산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였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죠. 지은아, 이번 주말에 꼭 좀 내려올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겁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주말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자 엄마와 아빠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자 거실 공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탁자 위엔 차가 식어 있었고 서연 언니도 앉아 있었죠. 언니는 고개를 떨군 차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그 한마디가 나오자 이미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너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를 해야겠구나. 저는 숨을 삼켰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죠. 지은아, 사실 서연이가 내 언니가 아니라 내 엄마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선 웅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뭐라고요? 내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렸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어요. 서연이가 17살이었어. 너무 어렸고 무책임한 남자를 만나 혼자가 됐어. 우리는 그 아이 너를 지우라고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대신 부모가 되자고 했어. 서연이는 그때부터 너의 언니가 된 거야. 제 가슴이 쿵쾅거리며 무너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서연 언니, 아니 엄마가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어. 널 지킬 힘이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숨이 막혔어요.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은 뭐지? 내가 불러왔던 엄마 아빠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였고 내가 늘 언니라고 믿었던 사람은 내 엄마였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해? 왜 20년 동안 숨겼어? 엄마, 아니 외할머니가 흐느꼈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네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 서연이도 네가 자신을 엄마라 부르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 네 삶이 평범하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목을 조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부산 겨울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제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 집을 뛰쳐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겨울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은 외할머니였고 언니라고 믿었던 사람은 내 친엄마라니. 눈물이 계속 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힘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어요. 부산에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지만 자취방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도 출근했지만 책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간 적도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야? 내가 믿어온 가족, 내가 쌓아온 기억은 뭐였지? 그동안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하루는 서연,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과 전화를 했어요. 화면에 서연 언니라는 이름이 떴지만 손이 떨려서 받지 못했어요. 부재중 전화만 수십 통이 쌓였어요. 엄마 외할머니도 전화를 했고 아빠 외할아버지도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괜찮니? 밥은 먹고 있니? 그 짧은 메시지들이 더 가슴을 찔렀어요. 읽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눈을 감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서연 언니, 아니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잡고 울던 모습. 중학교 시험 전날 밤새 노트 정리를 해주던 모습. 내가 아플 때 내 옆에서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연니가 아니었어. 엄마였어. 그럼 내가 불렀던 언니라는 말은 뭐였지?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대화, 모든 기억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잠들어도 새벽의 악몽처럼 깨곤 했어요.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몸도 무거워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이제 누구한테 기대해야지 가족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내 마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피하던 끝에 결국 서연 언니,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 할 사람과 제 자취방 앞에 나타났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엄마야? 문 너머로 들린 그 말, 평생 처음 들은 엄마야? 라는 한마디가 심장을 세게 쳤어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서연은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은 밤새 운 것처럼 빨갰죠. 들어와.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몸은 이미 옆으로 비켜서 있었어요. 작은 거실에 앉자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서연은 제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떨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해줘야겠지.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17살 때였어. 그 한마디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 나보다 몇 살 많은 남자였어.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그 사람은 떠났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옮기고 그냥 사라졌어.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처음엔 화도 내고 울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 그 아이 너를 지우지 못했어. 우리가 키우자고 했어. 그렇게 난 엄마가 아니라 언니가 됐어.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처음엔 매일 밤 울었어. 네가 옆에 있는데 언니라고 불러야 했으니까. 너를 안아주고 싶어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도 입술을 깨물면서 참았어. 눈물이 제 눈에도 차올랐어요. 너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기억해? 내 손 잡고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날 밤 너 몰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 오늘 내 딸이 학교에 갔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아니라 언니다. 거실이 눈물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네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그래서 우리가 다 감췄어. 근데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을 잡힌 채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마침내 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왜? 이제야 말했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네가 나를 미워할까봐 무서웠어.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울며 앉아 있었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모든 걸 대신했어요. 그날 밤 서연,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 와, 마주 앉아 울며 이야기를 나눈 뒤 묘한 감정이 가슴 속에 남았어요. 완전히 화가 가신 것도 아니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조금씩 무언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엄마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마치 17살로 돌아간 듯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지은아 속 좀 풀라고 해장라면 끓였어. 그 말이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라면을 먹으며 물었어요.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힘들었어. 하지만 더 힘든 건 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엄마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내 돌잔치 때 내가 직접 산 거야. 상자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언니였으니까 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늘 갖고 있었어. 언젠가는 엄마라고 불러줄 날이 오면 주려고 목걸이를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매일 밤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언니라는 이름으로 사는 동안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모든 마음을 편지에 담았대요. 책상 서랍에서 꺼낸 수십 통의 편지를 읽으며 저도 울고 또 울었어요. 그중 한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은아, 오늘도 언니라고 불러줬구나.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언니라 불러줘서 고마워. 네가 나를 언니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아프다. 편지를 읽고 나니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며칠 후 저는 부산 본가에도 내려갔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평생 엄마 아빠라고 불러온 사람들에게도 말을 꺼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다 들었어요. 외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땐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았어요. 조금은 어색했지만 밥상 위에 놓인 반찬 냄새,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서연, 아니 이제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엄마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듣네. 내가 평생 기다린 말이야. 그날 밤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상처가 모두 아물진 않았지만 용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부산 본가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 대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방을 챙겼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찬 냄새와 익숙한 목소리가 반겨줬어요. 지은아 왔니 외할머니, 평생 동안 엄마라고 불러온 사람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 뒤로 외할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던 분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부엌에서 서연,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먼저 나왔어요. 저녁상에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오랜만에 먹는 고향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엔 오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제는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우리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 짧지만 무겁게 울리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 한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서연은 숨을 삼키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시 말해줘? 저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 자리에 공기가 변했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눈가를 훔치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말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네? 외할머니가 곧장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제야 제대로 불리는 거네. 식사 내내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어요.
누구 하나 완벽히 평온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지은아. 응. 엄마는 제 손에 작은 수첩 하나를 쥐어줬어요. 내가 네가 태어난 후부터 쓴 일기야.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보여주려고. 수첩에는 언니라고 불리던 시절 엄마의 속마음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오늘 지은이가 처음 웃었다. 나도 웃고 싶은데 언니라 부르니 눈물이 났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 엄마라고 불러주면 좋겠다고 수백 번 생각했다. 수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가 아닌 따뜻함과 이해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날 밤 부산 본가의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진실을 숨겼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진실을 마주했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구나. 부산 본가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방 안에 앉아 엄마, 이제는 서연 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과 준 일기를 다시 펼쳐봤어요. 오늘 지은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 손을 꼭 잡고 걷는데 엄마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밤새 열이 난 지은이를 안고 있으면서 언니인 척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내 딸이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 알지 못했던 눈물, 알지 못했던 사랑이 가득 적혀 있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느꼈던 배신감, 혼란, 그건 당연한 감정이었어.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넘어 이제는 다른 걸 봐야 해. 엄마가 17살이던 시절,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했을 두려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짊어진 비밀의 무게. 그리고 20년 동안 숨을 참고 지켜온 사랑.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화내고 울었던 건 결국 가족이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상처받지도 이렇게 울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나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엄마와 전화를 하면 예전처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분명히 말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그 말 한마디에 전화기 넘어 엄마 목소리가 떨려요. 아직도 그 말 들으면 믿기지가 않아? 너무 좋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웃으며 말했죠. 이제야 제대로 불리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은이 가족이야. 밤에 혼자 있을 때 가끔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알았어요.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결국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고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조금 더 담담해졌어요. 저녁마다 엄마와 통화해요. 예전처럼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조금은 서툴지만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그 짧은 한마디의 전화기 너머로 엄마는 늘 잠시 말을 잊지 못해요. 아직도 그 말 들으면 믿기지가 않아. 너무 좋아.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이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부모님도 여전해요. 김치찌개 냄새가 배어있는 주방 저녁밥상, 위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여전히 내 집이에요.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는 배신과 분노로만 끝날 수도 있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 거짓말처럼 덮여있던 관계. 하지만 나는 조금씩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를 나눴다는 사실보다도 서로를 지키려고 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내가 알고 있던 엄마와 아빠는 사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였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인생을 다시 살았어요. 내가 언니라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엄마였고 그녀는 17살의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세상에 보내주었어요. 이제 나는 화내기보다 이해하려고 해요. 상처를 붙잡고만 있기보다 그 상처를 덮을 만큼 큰 사랑을 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가족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결국 남는 건 사랑이에요.
때로는 진실이 아프지만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진짜 용서와 이해가 시작돼요. 저는 이제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법,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새롭게 부르는 법, 그리고 사랑을 다시 믿는 법.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혹시 당신도 가족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다면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싶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